쓸쓸함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나한테 향기가 나고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벌스 원이 젊음의 어떤 냄새에 대한 부정이었다면 내가 지금 만들어낸 어떤 작품들이 발산하는 그런 향기에 대한 일종의 회의 혹은 의심. 형 오늘 들으실 노래는 향수. 네. 형 이 노래 어떠셨어요? 이게 제목답지 않게 쓸쓸하네요. 노래를 다 듣고 나니까 되게 쓸쓸한 그 여운이 쫙 그 마치 향수처럼 달라붙는 네.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약간 드네요. 네. 노래가 약간 두 곡 같죠? 예. 중간에 비트가 좀 변하면서. 예. 비트도 변하고 이게 그 인트로랑 인터루드 이 부분 잘 안 들리네요. 왜 네. 이렇게 했을까? 약간 잡음처럼 처리된 느낌? 그게 사실 내용은 너한테서 좋은 향이나 다시 생각날 것 같아가 있지만 이게 땀에 절어 있는 나를 가지고 싶다니 라고 하면서 자기 불신? 혹은 자기 부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뭐야 나는 완전 땀 냄새가 나는데 뭘 날 가지고 싶어 해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잡음처럼 처리되지 않았나 또 좀 들고 이게 이제 벌스 1하고 벌스 2는 확실히 상황이 다르고 시간도 다르죠. 네. 벌스 1은 이제 젊은 시절에 어떤 꿈을 찾기 위한 좌충우돌, 방황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 있는데 어쨌든 이 젊은이한테는 비상구가 필요했던 거죠. 여기를 벗어나고 이 지긋지긋한. 근데 이제 이 지긋지긋함이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냄새로 표현되어 있어요. 네. 예, 숨도 못 쉬게 냄새가 났어. 안 씻은 지 열흘쯤. 내 주변엔 검은 벌레들이 날개짓해서 27의 나에겐 그런 향이 날린 듯하네. 물론 육체적인 어떤 감각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꼬리꼬리하고 그런 냄새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향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갖고 가면 진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쩌면 청춘의 냄새였을 수도 있고 그 청춘의 냄새라고 하는 게 꼭 뭐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잖아요. 청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부정적이기도 하고 뭔가 부딪히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뭐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온갖 것들이 다 뭉쳐있는 그런 냄새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그 비상구를 찾기 위해서 막 방황하고 또 부딪히고 이러고 있어서 그 삶은 지긋지긋해 하니까 그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그렇지만 지금 돌아보면 여기 살짝 직유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 향이 날린 듯하네. 예. 근데 이게 육체적인 냄새라면 진짜 지독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찾아보면 그냥 부정하고 싶은 자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 냄새의 실체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벌스 1에서 조금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감각을 굉장히 잘 전개시킨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난의 화살표는 날카로워 실없지만 남은 바늘 자꾸 찔러대 나의 마음의 바늘. 그러니까 뭐 바늘 이렇게 이제 라임으로 처리됐지만 이 화살표에서 날카롭다라는 감각이 나오고 다시 바늘로 옮겨가면서 그 바늘이 자꾸 나의 마음을 찔러대는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젊음이 겪고 있었던 어떤 내적 고통 같은 것들이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확 알 수 있는 그런 걸 받았고 또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 비틀대는 빙판 위를 어떻게든 걸으면서 밟을 때 빙판을 밟을 때 되게 조심스럽게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음은 다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구는 안 보이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안개 속 같아서 어디로 길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재밌는 게 엄마는 눈물을 틀고 마치 수도꼭지를 열어서 틀듯이 이런 이미지들이 좋네요. 그리고 이 향수가 이제 그 파크릭 쥐스킨트의 향수를 레퍼런스로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르누이 단두대 앞에서. 네네. 이제 그르누이 그 향수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를테면 그 그르누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냄새를 아주 잘 맡는 네네. 그런 어떤 타고난 감각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옛날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를테면 뭐 예술가일 수도 있죠. 예술가일 수도 있죠. 사실은 아름다움을 판별하는 감각을 예술가들이 지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름다움을 판별하는 감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그르누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저주와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본인은 냄새가 안 나. 그렇죠. 본인한테는 인물로 냄새가 안 설정돼 나는 있죠. 거죠. 예. 그래서 오직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괴물처럼 커져가는 그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이제 단두대 앞에서 이렇게 뭐죠? 손수건을 던지나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단두대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 완벽한 향수를 통해서 어떤 천국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아요. 그 아름다움을 소유해서 취해서 나는 여기에 천국을 만들고 싶지만 사실은 나한테서는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가짜 천국에 취해서 내가 만들어낸 거라고 하는 게 진짜 천국이 아니라 사람들을 홀리는 가짜 천국에 불과한 거고, 나한테 필요한 것은 나한테서 나는 냄새, 그쵸? 나한테서 나는 냄새, 나의 향기, 그리고 그 향기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을 그런 어떤 소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가는 향수 내 몸에서 그르누이 단두대 앞에서 됐고 난 필요했어. 날 비웃는 세상에서. 그래서 앞에 열흘 정도 안 씻은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나한테서 진짜 사람들을 홀릴 만한 그런 냄새가 나기를 바라는 어떤 소망, 이게 이제 비상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땀에 절어 있는 날 가지고 싶다는 이런 자기 부정을 넘어서서 벌스 2로 오면 여기는 꽤 회의적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삶이 변화했고 주변에는 화사한 불빛이 있고 뭐 퓨처 헤븐 때 등쳐먹던 못된 사람들 다 잘 되길 바래, 요런 정도의 뭐 이를테면 이건 뭐 저주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뭐 반어적인 표현이기도 할 테지만 요 정도 말을 할 정도의 여유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직 하늘만을 두려워해. 난 내 맥박이 뜰 때마다 사람들이 향에 취해 내 혈관 안쪽에서부터 냄새가 진해,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 그르누이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노래 혹은 나의 맥박, 나의 숨소리, 나의 호흡들이 사람들을 홀릴 만한 향기를 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 안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내게서 좋은 향이 나는지 나를 맛보려 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맛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약간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느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르누이도 왜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살과 뼈를 뜯어먹잖아요. 네네. 그 향기 때문에 취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맛보려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한테 내가 정말 좋은 향이 나는가, 이런 어떤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나눠줄게, 날 안아봐, 이런데
가끔은 궁금해. 우리가 원래 향기로웠는지라는 회의적인 구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벌떼가 떠나면 다시 외로워질지 이런 두려움, 이를테면 쓸쓸함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나한테 향기가 나고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어쨌든 너희들은 내가 만든 어떤 향수에 취해서 있지만 내 진짜는 어떤 향을 내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쓸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벌스 원이 젊음의 어떤 냄새에 대한 부정이었다면 내가 지금 만들어낸 어떤 작품들이 발산하는 그런 향기에 대한 일종의 회의, 혹은 의심, 의구심 같은 것들을 드러내면서 진짜 나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로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좋은 바이브, 좋은 밤, 꿈을 꽤 비싼 값에 샀어 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회의가 다다른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이 비싸다라고 하는 게 청춘을 바쳐서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나는 성공에 이르렀어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꿈이라고 하는 말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네. 꿈이 뭐 미국도 드림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꿈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죠. 네. 내가 되고 싶은 건, 내가 바라는 것이 꿈일 수 있고, 진짜 자면서 꾸는 꿈일 수도 있고.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현실은 아니에요. 되게 비현실 안에 꿈이라고 두 가지 의미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꿈이 비싼 값에 사서 현실이 됐다고 치면 그건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거죠. 그건 이제 그냥 현실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꿈을 꽤 비싼 값에 샀어라고 하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역설들이 나의 존재의 어떤 역설로, 혹은 나의 향기에 대한 어떤 역설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노래였어요. 근데 굉장히 좋네요. 네.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올 때 사실은 그 본래 작품보다 더 나아가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망하기 네. 십상이에요. 네. 안 가져오는 이만 못한데, 네. 저는 이 향수를 가져와서 적절하게 그 텍스트, 쥐스킨트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쓴 그 소설에 대한 적절한 해석들을 자기 현실로 가져와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자기 현실에 맞게 가공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 원작 향수에서는 약간 이제 탄미주의에 대한 그렇죠. 우화처럼 네, 보였잖아요. 그렇죠. 뭐 지상 최대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 네. 살인도 네. 서슴지 않았던 그렇죠. 자가 네. 나중에 현타가 와가지고 네. 이제 생을 끊게 되는 그런 건데, 네. 이 넉살은 네. 이 향수를 가져와서 자기의 과거와 지금의 시점에서 그 향수를 가지고 그런데 네. 그 내가 실패했을 청소년기에는 좋은 향을 맡아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불안의 그렇죠. 냄새고. 네. 그때. 근데 지금 나는 이 향이 과연 좋은 향인지 의문점이 있는 거죠. 네. 그 현재 시점에서 젊은 날을 보면 그게 그냥 내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냄새이기만 했을까 라는 그렇죠, 생각도 그렇죠.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비싼 값이 네. 형 말대로 약간 이 정서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네. 탄미주의는 잔혹성하고 연결이 될까요? 아. 되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그 아름다움을 쫓는다고 하는 것이 네. 사실은 현실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잔혹성들과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지금 들었어요. 그 뭐 미시마 유키오도 그렇고, 네네. 그다음에 제가 좀 좋아하는 소설인데 그 사카구치 안고의 네네.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에서 네. 그것도 굉장히 잔혹한 머리 수집을 하잖아요. 어마무시하죠. 네, 근데 그건 사실은 아름다움의 기호에 불과하죠. 지상에서 진짜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향수라고 하는 것도 끝끝내 정말 진짜 사람의 향기를 보여주지는 못하잖아요. 일종의 기호로서 네.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향수되고
그야말로 향수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술가는 자기 존재론 존재 앞에서 진짜 나의 향기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